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렇게 외롭습니다. 인생살이가 외롭지 않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각도로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외롭지 않은 것은 스스로의 노력도 외롭지 않고요. 외롭지 않은 환경이 돼야 외롭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시작도 나중에 늙어서 외롭지 않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갑자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지금 실적으로 외롭거든요.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다 이렇게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들 여깁니다. 이왕이면 외롭지 않게 살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외롭지 않게 사는 게 여러 가지 있겠죠. 내가 외롭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부모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많이 함께 이렇게 생산해 주는 것이잖아요. 부모 역할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많은 생산을 준다고 할지라도 인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형제 자매끼리 서로 애끼고 좀 그 안에서 같이 늙어가니까요. 서로 이렇게 함께 왕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성품을 가지는, 그렇게 살면 되겠죠.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거죠.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 그 시대에 맞게 이제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다 다르잖아요. 아무리 형제가 많은 곳에도 외로울 수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나 요즘은 우리가 인구가 줄고 또 산부인과도 없어져 가고 유치원도 없어져 가고 초등학교도 없어져 가고, 그러니까 어떤 시골 같은 경우는 아이가 낳지 않으니까 다 늙어버렸죠.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서 결국은 어떤 시골도 세월이 지나면 또 뭐 젊은 사람이 가지 않은 한 그것도 또 없어져 가잖아요. 이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은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환경적 요인은 끊임없이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61살이라서 저는 직접 당사자인데, 애들도 다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스스로 자기 인생 살기 위해서 이제 밖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롭지 않다는 것은 그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군가의 정을 느끼고 살면 외롭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네요. 외롭지 않기 위해서 내가 늘 초청하거나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가거나 그런 거잖아요. 공자에 이런 게 있죠. 공자의 낙은 뭐냐면, 먼 곳에 친구가 찾아오는 그 낙이 즐거움 중에, 인생의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우리는 각자의 인생살이에서 이야기가 전개될 때 나이대가 또 중요하죠. 근데 가장 진짜 외로움에 대한 느낌을 받는 것은, 외로움의 고통의 느낌을 받는 것은 늙어가면서 더 외로움의 고통을 느껴봤죠. 젊음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 밖에 나가서 나이트클럽도 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희망이 있으니까 우연찮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직장과 학교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서로 외롭지 않게 위해 서로 만나고 같은 성향의 사람끼리 만나서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인구가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어요. 또 가족이 해체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모의 잘못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혼은 뭐라고 하더요? 우리 이야기할 때 흠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TV에는 혼자 사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당당하게 이렇게 그 이혼해 온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의 그런 시청자 수요층이 있으니까 PD는 그런 그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만들겠죠. 자, 우리는 이제 사실상 반반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혼하고 사는 것도 정상이고 이혼하지 않아도 사는 걸 정상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 이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참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은 이혼 변호사도 있고, 이혼 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참 이혼 변호사는 이혼을 시키고 돈 벌고, 참. 그러니까 약간의 기분이 나빠도 어떤 사람이 이혼할 때 이혼번호 조력을 받으면 다 이혼하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을 때 이렇게 외로운데 남녀가 함께 살지도 못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동물, 식물도 다 이렇게 음양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데 인간이 혼자 살다 가는 것이죠.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유튜브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자연현상에서의 그 음과 양이 있는 곳이 전기불이잖아요. 전기불이 켜지려면 음과 양이 함께 있어야 되거든. 전기불이 있으면 밝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음과 양이 음과 양이 서로 만나서 살게 되면 밝아지는 거죠. 밝게 사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음과 양이 따로 살면 어둡게 사는 거잖아요. 밝지 못하니까. 분명한 사실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고, 지금 젊은 애들은 소위 MZ세대라는, 그 MZ라는 말 아직도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들만의 논리로 살고 있는 거죠. 결혼도 하지도 않고, 결혼해도 안 낳고, 계약하고 살고 있고, 그들은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실보다는 과정 속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젊은 MZ세대도 평생 젊을까요? 밀려나는 거죠. 새로운 젊음에게. 지금 MZ세대의 저처럼 61살이 되면 그 세대도 61살 세대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 논리 속에서 음과 양이 있는 곳에는 밝은 불이 켜졌다고 했는데 음과 양이 만나지 않으면 다 어두움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어둡게 살아요. 그게 참일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이 세상은 이제는 살기 위해서는 혼자 살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함께 사는 두 논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살게 됐을 때는 뭐죠? 아무리 늙어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깨달음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둘이 살고 있을 때는 그 둘이 살기 위해서 그 외로움, 둘이 살면 덜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이라는 것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희생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아주고 내 내면이 깊고 넓어서 어떠한 나랑 함께 사는 사람이 버릇없이 행동을 불어도 그것을 모두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만이 둘이서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의식적으로 둘이 살고자 하는데 삶 자체가 이렇게 둘이 직장이 달려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적인 밭을 갈고 논을 밟고 함께 생산하는 그런 가족 경제적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개인이 나가서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이 살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애를 쓰거든요. 그러한 습관적인 삶이 있어서 더더욱이 더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루 종일 밖에 있다 와서 만나는 것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뭔가 선택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둘이 살래 혼자 살래 그런 선택 같습니다. 옛날에는 둘이 사는 것이 당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면 결혼해서 사는 것이 그 정설이고 참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길도 있고 둘이 사는 길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철학적인 제가 철학이라고 할 수 없죠. 제가 이 살면서 저 자신의 삶에 이렇게 좀 보편타당하고 제 삶이 좀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힘들니까 제가 좀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양의 조화를 계속 이야기했죠. 그렇게 하니까 누구도 보지도 않습니다. 제 방송. 그래서 조금은 저 방송도 세상과 타협을 할 그런 거잖아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둘이 함께 잘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해야 되고요. 혼자서 편안하게 사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둘이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둘이서 이렇게 만나서 싸우지 않고 이렇게 희생하면서 그 어려운 걸 둘이서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뭘까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쨌든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줬고 나도 그런 방향으로 쭉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일종의 그 길이었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내가 희생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나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내가 더 희생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방법은 둘이 사는 방법이고요. 또 혼자 사는 방법은 우리가 혼자 사는 방법 중에서 잘 사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불교의 승려처럼 이렇게 깨달아서 끊임없이 내면과 소통을 하면서 보편적인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산다는 것은 개인의 내면을 보며 살고, 그래 함께 살지 않음으로써 개인과 함께 영혼과 함께 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영혼과 함께 살다 보면 영감이 떠오르고 그 영감 떠오르는 것을 책으로 쓰거나 이렇게 유튜브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공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조금은 혼자 잘못 살 수 있는 것을 함께 이렇게 공유를 통해서 올바르게 살 수 있으니까요. 자, 저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할까요? 나도 외롭지 않고 자식도 외롭지 않게 살게 해주는 희생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간 인생길이 편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그 희생이라는 힘든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성향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처럼 모두가 똑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 가족 중심으로 내 약한 거를 함께 살아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사람 개인의 역량이 투철해서 혼자 살아도 너끈히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상 자본주의 시대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자본이 투자된 곳에서 일을 해서 돈 벌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속에 살아갈 때 사람들은 밭도 없고 돈도 없고 벌어먹을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자본주의가 자본의 투자세에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세대니까요. 그러나 시골 같은 경우는 농토도 있고 땅도 있고 밭도 있잖아요. 이거는 자본주의가 벗어나 살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직장에 취직하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자기 갖고 있는 삶의 어떤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니까요. 자, 우리가 그런 어떤 농토를 기반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시절에는 가족 중심이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을 짓기 위해서는 농업을 하는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외롭다는 문제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대가족 중심 체제로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는 같이 살았으니까요. 좀 힘들게 일했을 것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도시 살림에서 모두가 자본주의 환경 속에 살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환경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자본, 캐피탈리즘이니까. 캐피탈이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 돈이 없으면 살기 또 없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개인이 모든 시간과 그 능력을 다 투자해버리면,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기준은 뭡니까? 많은 돈을 벌어서 골프도 치고 큰 집도 사고 큰 차도 타고 불과한 자본주의. 그건 힘이 있는 시절의 이야기죠.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나이도 먹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절에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것이 양로원과 요양원이 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자본주의로 살다 보니까 혼자 살았거나 아이를 낳지 않거나 가족이 없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가는 길은 이제 어떤 요양원 시스템인지 아니면 양로원 시스템 속에서 이제 살다가 가는 거죠. 극단적인 외로움의 길이죠. 누군가의 우리 속에서 어떠한, 우리가 그렇잖아요. 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자기 집에 살지만, 한 곳에 모아져서 모아주면, 물론 아파트는 다르지만, 모아진 우리가 개도 그렇습니다. 개가 한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개와 한 곳에 모여있는 개장수 개와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결국은 이렇게 미래 외로움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돈만 벌고, 돈도 번다 해서 많이 벌지도 못하는 그렇게 시간을 소비해버리면, 결국은 마지막 죽어갈 시점에는 개장처럼 한 곳에 모아져서 그런 시스템 속에 살다 가는 것이니까. 허무하잖아요, 인생이. 자, 이게 참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인생은 혼자이기는 맞습니다. 혼자이기는 맞는데, 우리가 인생이 된 사람이 된 정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칸트입니까, 누군가? 인생은 수단으로 대하지만 목적으로 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은 어떤 한 사람의 삶의 목적이죠. 수단은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이용당하는 게 아니니까. 자, 우리는 지금 모두가 그냥 숨기고 사는 거죠, 그 외로움은. 같은 부부가 있어도 지금 MZ세대 이야기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것이 맞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벌어도, 저 같은 삶은 그랬거든요. 어쨌든 저 아내랑 살면서 모든 돈을 다 아내에게 줬거든요. 근데 MZ세대는 지금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네요. 개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개인으로 사는 거죠. 둘이서 함께 사는 즐거움은, 장점은 뭐냐면 덜 외로운 거거든요. 혼자 사는 것은 외롭지만 자기 번 돈 자기 혼자 다 쓰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모든 사람이 공감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갓 결혼하신 이렇게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바쁘게 돈을 벌기 살게 되면 애를 안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애를 안 낳게 되면 둘만의 문제로 끝나니까 또 그렇죠. 애를 낳게 됐을 때 그 아이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가는 환경이 잘못되다기에는 엄마랑 살다 보니까, 엄마가 바삐 쑥 살다 보니까 엄마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학원 다니고 막 그러면서 엄마가 전체적인 매니지먼트 속에 자식이 커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삶의 가장 큰 것은 자식 키우기도 하고 직장생활 두 부류로 살고 있다 보니까 힘들죠. 근데 어머니도 이제 밖에 나가면 직장 동료로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또 성장하는 거죠.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좀 외롭지 않게 하기 사는 것은 가능한 관계를 많이 맺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자본주의적으로 일을 버는 것은 직장이잖아요. 사실상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직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면 구체적으로 있는 것에 추중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집은 와서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밥도 밖에서 사서 먹을 수도 있고 집에 와서 그냥 있는데 서로의 감정만 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서로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데올로기가 같지 않으니까, 남자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들이 이제 스스로 여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나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 아이를 남자 없이 정자만 해서 낳는 것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도 여자만 살겠다는 거죠. 여자 중심으로만, 모계로. 남자를 없애버린다. 그렇게 데려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방금 살고 있으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이 지배한 동물 사이는 그렇습니다. 병아리가 깠어요. 병아리 감별사를 감별하죠. 감별하고, 암컷은 알을 낳거나 가고, 수컷은 키워서 육계로 가든지 아니면 죽든 둘 중에 하나죠. 결국 인간이 어떠한 닭의 자유권을, 자기의 생존권을 뺏어버린 거죠. 수탉이라고 생각한 수컷은 생존 확률이 없어요. 암탉만 키우고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되네요. 알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 둘만 나가 잘 기다리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딸이 부족하죠. 우리가 63년생 제가 클 때도 그렇거든요. 아들이 우상시했죠. 그때도 농업 기반의 사회였으니까. 지금은 농업 기반의 사회가 아니니까 사실상 모든 게 기계적이고 전자적이 됐으니까 남자의 힘이 필요하지는 않은 거죠. 도시에 살아갈 때 여자 혼자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제에서 뭡니까? 효용의 법칙이죠. 필요성이 있어요. 필요가 있는데 남자가 필요 없는 거죠. 여자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자 밑에 태어난 것은 딸만 태어난 게 아니라 아들도 태어나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도 아들, 딸 걱정을 하죠. 결국은 아들은 아들로 성장해 가거든요. 그 아들로 성장한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아주 쉽게 페미니즘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외롭지 않게 사는 그런 선택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롭지 않게 산다고 하는 시작은 힘들지만 살기 껄끄럽지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의 관계가 시작입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가 좋아서 그래서 강한 연대가 형성이 되면 시어머니의 형제들, 며느리가 앞으로 생산하는 형제가 강한 연대를 맺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위 이제 우리가 유교적인 관점 보게 되면 호칭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며느리의 아들, 딸들이 호칭들을 잃었을 겁니다. 삼촌, 외삼촌, 외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이모부. 수많은 호칭들이 늘어나면서 며느리 속에 난 자식들이 삶의 공간이 넓혀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며느리 쪽 자식들이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시댁과, 즉 며느리 자식 입장에서 말한 친가와 외가와 친가의 모든 관계자들과 연결해 사는 것이죠. 그럼 외로움이 좀 덜할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더 인성이 곱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서 끊임없이 그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접촉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도 늙으면 외롭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가족주의적으로 살아서, 여기서 그러면 시어머니는, 당장에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연대했으니까 시어머니가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젊은 며느리와 함께 삶으로써, 그리고 젊은 며느리 가족들과 삶으로써 늙어가면서 느끼는 외로움을 피할 수가 있죠. 그런 대신에 며느리의 아들, 딸들은 그 시어머니의 가족의 어떤 가족 구성과 연대를 함으로써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풍족하게, 지금 인구수가 줄어든 가운데서 인구가 줄어졌다는 것을 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외롭긴 하지만, 남자 여자는 고등학교 때 우리 63년생들 그 고등학교 시절처럼 고등학교 시절 사귀기도 하고 뭔가 그런 쪽으로 커야 되는데, 너무나 개인적 시간, 공부와 자기 미래를 가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그 길만 생각하는 버티컬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맛과 여유와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어떤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이 이 인생길의 올바른 삶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스스로 각자의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획일적으로 그 길로 가지 말고, 획일적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각자의 사람의 기질이 달라요. 기질이 다릅니다. 선하고 순한 사람들이 이 악하고 강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착하고 순한 사람은 가족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위로받고 이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어떠한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기반을 다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래돼 살아간 사람의 지혜와 지금에 살고 있는 젊음과 그리고 어떤 깨달음의 어떤 나름대로 늙어서 갖는 어떤 지식과 젊음의 힘이 합쳐서 살아야 된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보니까 태어난 게 한 명밖에 태어나거나 하나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렇게 저는 이제 거의 단절됐겠더라고요. 이렇게 노력을 못했습니다. 저도 잘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좀 성격이 그렇게 매몰하지 못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이 힘들기 때문에 그게 견디기 위해서 자식 키우면 자식에게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모 자식 간의 연대도 잘 안 되네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그거는 이제 나의 자식들이든지 아니면 그들의 몫이지만 그들의 자비가 나에게 미치지 않으면 저는 어차피 이제 제가 그렇게 한 결과치죠. 불교에서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늙어가면서 좀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사는 쪽이 인생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함께 사는 사람에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도 인생에 외로우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인생에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 둘이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전부 다 혼자 사는 거거든. 직장도 혼자 사는 거 다 혼자 살아요. 그 시간이 보내는 게 짜투리 시간만 둘이 살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밥 해주는 시간과 그다음 직장에 다 그 건강한 힘이 있는 직장에 보내고 집에 오면서 또 피곤한 상태로 우리 부부가 만나죠. 모든 세상의 부부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험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정말 지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함부로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꺼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모두가 외로우니까, 내가 그렇게 외롭고 해서 그렇게 혼자 사니까 둘이서 혼자 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고 작가가 이야기한지 누가 이 세상에 그런 단어를 만들었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도 만들고. 그거는 전부 다 혼자 살아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모든 가정을 해체시켜서 혼자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는 부족한 인구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어디인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누구도 가정을 강화해서 TV 드라마에서 가정은 주식 빼고 욕하고 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쩌면 세상에 어떤 악마가 그 드라마를 그렇게 쓰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왜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행복한 게 없습니까? 항상 걱정하고 그런 것만 가정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가 노는 그런 거는 왜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알지를 못하지만 그런 풍설도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삶은 남자와 여자가 사는데 우리의 어떤 과거의 어떤 상황이 남자 중심 살면서 여자가 희생했죠. 그래서 남자 중심 산 거에 대해서 여자 중심으로 좀 더 많이 가져와야가 그래야 정상이기 때문에 여자 중심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자를 강화시킨 것, 법률도 그렇고 맞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강화됐어요. 그러면 강화됐던 두 달 50도씩 강한 나름대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둘 다 편하게만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더십이 두 사람 살 리더십부터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남자가 좀 편했다니까 남자 리더십을 주어졌는데 이제는 둘 다 방방해서 누구도 리더십을 주어지지 않죠. 우리 여자 리더십이 남편을 끌고 간 리더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삶이 부부의 둘이 살 때 리더십이 필요한데 리더십도 없고 그러니까 모두가 힘드는 이렇게 참 사회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게 맞죠. 자본주의화 되면서 많은 물가도 오르고 끊임없이 그 모든 흐름에 놀리는 돈의 논리와 그리고 뭐죠? 자본의 논리가 그런 지배하니까 결국은 인간이 목적적 대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적 대우로 전락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외로운 거죠. 모든 사람은 외로워요. 근데 그 외로움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 인문학 책도 읽고 끊임없이 그 책도 쓰고 그러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이유는 나의 삶이 보편 타당하고 내가 늙어가거나 늙어간 이야기를 예측을 못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으로서 신이 디자인한 인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품을 생산할 때 제품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인간 사용 설명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 사용 설명대로 재밌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죠.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함께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한 지 벌써 2년이 돼서 이제 61살에 이제 혼자 사는 이 문제인데 결국은 이렇게 혼자 외롭지 않게 살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함께 사는 사람을 도와주며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코 함께 혼자 둘이 살면서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외롭지 않게 그 사람에게 얽매여 산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퇴직을 했으니까 기다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각자 개인으로 산다고 그랬죠. 개인의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 그럼 개인의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 막 뭐 열심히 일해서 시간이 부족해 더 일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에 제가 퇴직에 와서 이렇게 저는 이제 주말부부를 했는데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사실 제가 외롭잖아요. 외로움뿐만 아니라 어느 시간이 지나면 두렵더라고요. 그 두려움, 나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위해서 같이 사는 사람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나의 문제지 타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나의 이 외로운 문제는 어떤 타인이 오는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이 외로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자비심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 사회는 지금 능력을 중심 사회죠. 개인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각자 도생이라는 이야기죠. 그건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각자 도생이죠. 부부, 이러한 그 어떤 가족적인 삶에서도 각자 도생이 스스로 살아남아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기가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지만 자신의 외롭지 않음을 살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그 외로움을 이겨내는 그 방법보다는 혼자 살면서 외로움 극복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외롭고 외로움 인정하면서 나는 외롭지 않게 살려라고 그렇게 사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 나에게 곁을 주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나의 삶에 대해서 자비롭게 해서 나의 삶이 좀 덜 외롭게 조금은 함께 이렇게 품앗이하면서 사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이제 스스로 자신의 외로움을 극복해 가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기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에 답이 없습니다. 이 답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조선시대 때 생산의 물,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농업이었으니까 농업이 천하지대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농공행상 이런 게 있잖아요. 조선시대 농공행상이라고 해요. 농이 제일 앞서 있지 않습니까? 자,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았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허덕대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잃었어요. 돈은 가졌지만 더 많은 돈 밖에 다 잃어버렸어요. 혹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 서로 연대를 통해서 제가 여기다 글을 써놨습니다만 며느리와 시어머니 연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연대를 통해서 며느리 아들딸이 외갓집과 그리고 본가와 이 두 쪽에서 나오는 모든 관계를 다 흡수해서 이 며느리 아들딸들이 어린애 때는 부모 거의 이제 좋은 시부모 좋은 연대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시부모 연대하게 되면 왜 삼촌 고모 전체가 연대해서 키워주잖아요. 그런 삶을 산다 보면 그래도 그 아이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적이 아니죠.
서로 이렇게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내리 사랑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사랑을 담뿍 받고 살면 이 세상 삶이 더 외롭지 않을까.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위해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연대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